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월요일은요, 이지환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어땠는지 정리도 해주시고요. 이번 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자세하게 강의 시간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원님과 이제 강의 함께 하시면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전장에는 좀 강하더니 끝으로 갈수록 조금 시장이 내림세를 걷더라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경향이 있죠. 좋은 듯 하면서 안 좋고, 안 좋은 듯 한데 좋고,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들어온 이후에 변수가 좀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일과 좀 겹치면서, RF이 이제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 범위 내에서, 등락이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우리가 좋아하는 주도 섹터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비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체감은 지수 대비해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좀 기대감이 조금 사라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시장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월요일은 증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짚어봐야 되는 증시 키워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좀 짚어보시고 이번 주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지 한번 이 시간과 함께 고민해 보신다면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고민하시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5월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월요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이번 주 전략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귀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바로 이번 주 어떻게 매매 전략 짜가야 되는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월요일, 금요일 이틀간 강의를 좀 드리는데요. 월요일은 시장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요일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 혹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부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전략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짚어보고, 이번 주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실적 발표 대부분 좀 낮고, 거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시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락을 했고요.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주가는 행보 국면에서 살짝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위치가 이제 여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단기로 보면 뭐 오늘 시장도 보셨지만 정가 후양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만약 장 초반에 따라 들어가면 그렇게 재미가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후반 쪽에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 섹터인 코스피 시장에서의 IT 섹터나 코스닥 시장에서의 의약 바이오 섹터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게 사실 이제 현실인 거죠. 그 부분은 바로 단기적으로는 경계심을 좀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IT 섹터가 집중적으로 가야지 등락이 좀 매끄럽게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의약 바이오 섹터가 전체 시가가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약 바이오 섹터가 좀 가져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가 좀 좋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IT나 의약 바이오 섹터는 모두 전체적인 시장 평균보다 좀 약했습니다. 수급도 좀 좋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주간으로 등락이 좀 괜찮게 나왔지만 IT 섹터와 의약 바이오 섹터가 가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실적 시즌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경계심을 좀 높여야 된다. 단기적으로 경계심을 높이는 방법은 거래를 할 때 일단 주도주에 대한 장기적인 포션은 지금 고려할 상황이 조금은 미뤄두고요. 단기적인 부분도 비중을 평소보다는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수익률도 기대치를 조금 낮춰잡고 대응을 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이 주도 섹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좋지가 않고 여기에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 있다 보니까 아래 위에 등락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주제로 다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좀 느낌이 이런 거죠.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수익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엇박자를 맞추면은 그동안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수익률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인 경계심은 지금 이번 주까지는 최소한 좀 높인 상태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이 왜 우리가 위태위태하다라고 느낀다면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죠.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장이 이제 급락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좀 압박하다 보니까 왜 지난번 코로나19 관련해서 급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언젠가 이 반등 이후에 대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데 거기에 이제 한몫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뭐냐면 돌발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최근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중국과의 관계, 관세, 우리나라는 자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중기적인 돌발적 변동성에 우리가 좀 노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좀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일단 돌발적인 변동성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은 생각보다 탄탄하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지금 보시면은 시장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급락 이후에 반등을 줬고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전문가 혹은 미국에서 나온 뉴스는 시장이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불거지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 후퇴론에 맞물리면서 시장이 직전 저점을 확인하러 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시나리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하락이 급락이 크게 나올 거라는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은 급락 없이 박스권의 등락이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때요? 급락해야 되는 구간에서 급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시장이 뭡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맞춰 좀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실적 시장이 완전히 끝났거나 중기의 돌발적인 변동성이 지금 현재 불거진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급락을 할 것이다라는 구간에서 시장은 생각보다는 더 잘 버티고 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S&P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주간 등락으로는 양봉이 나왔죠. 플러스권이 나왔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플러스권까지 나올 거라는 예상을 잘 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좋아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급락을 한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시장이 그 정도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이 뭡니까?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상승해야 될 자리에서 상승하지 않으면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급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상승한다는 거죠,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논리지만 아주 시장에는 가장 절대적인 진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을 우리가 처음에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보고 들어가면 단기적으로는 경계심이 좀 고조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일단 오늘 머릿속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윗꼬리를 다는데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다는데 갭으로 올라가면서 장중에는 윗꼬리를 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 초반에 시작을 딱 할 때 미국 시장 잘 보면 대부분 어떤 뉴스가 나오면 경제 재개와 관련된 뉴스가 장 초반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뭐가 개선 한다, 다른 주에서 어떤 부분에 경제가 다시 소통을 좀 푼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시장이 일단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근데 장 중간에 좀 들어가면 그런데 지표가 조금 고용 지표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나왔다가 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면서 전체적으로 실물 경기가 악화돼서 혹시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마감을 좀 상승 부분은 대부분 마감하면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하죠. 근데 그런 연속이 계속해서 연속돼서 일어나면서 지나고 보니까 일주일간 시장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럼 장중에는 계속해서 매도 압박을 받는데 일주일 지나고 보면 시장은 좀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윗꼬리를 계속해서 시장의 리스크를 좀 노출하다가 어느 날 크게 음봉이 나오면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는 거고 그 외에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를 놓고 보면 어쨌든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우리가 꼭 굳이 나쁘게 봐야 될 부분은 없다라는 게 일단 지금 현재 그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시장이 이제 치열하게 뭡니까?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뭐가 나옵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상승 모멘텀과 실물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하락 모멘텀이 계속해서 장중에 부딪히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현재의 가장 정확한 시장의 위치입니다.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 시장에 한번 출렁거릴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돌발적인 부분일 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불확실한 발언을 계속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와 지난주를 보시면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 말해줄 수 없다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을 해버렸죠, 우리 시장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뒤에 다시 이 뭐 오보라는 식의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주긴 했지만 왜 그런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냐라고 보면 결국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연설을 할 때 평균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최근에는 30분으로 줄였습니다. 2시간 하다. 이 줄인 이유가 뭐냐면 2시간 동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혈질이다 보니까 화가 나버린 거죠.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니 오히려 더 나한테 더 공격을 해? 그럼 앞으로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겠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뉴스가 바로 김정은 국방위원장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나 알고 있지만 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첫 번째 표현을 딱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내가 정보를 줬지만 오히려 나에 대해 반박을 해? 그러면 앞으로 자세하게 안 주겠어. 라는 제스처잖아요. 그게 1호에 걸린 게 김정은 국방위원장 관련 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는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시장이 그날
장중에 갑자기 이유 없이 급락을 해버렸죠.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불확실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부분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중국과의 지금 코로나19를 놓고 공방입니다. 그 공방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책임론을 놓고 책임을 묻겠다 안 묻겠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또 관세 얘기가 나왔다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관세 얘기를 이제 그 밑에 있는 폼페이오 국방장관이 계속해서 들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어떤 정도의 제스처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초로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은 실무 협의를 또 시작하잖아요. 그 실무 협의를 앞두고 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가 일단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19와 연관된 이 시점에서 정말로 관세를 또다시 지난번처럼 30%, 25% 밀어붙이면 공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주 강의 내용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밀이기 때문에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번 주부터 뭡니까? 중국과 무역 협상이 다시 시작되니까 실무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뭡니까?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불확실한 발언이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 저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확 늘어났을 때 나온 뉴스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외국인들도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뉴스였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교훈이 있잖아요. 대공황 때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어떻게 됐냐라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나올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중국 책임론은 결국에는 중국과의 무역 실무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좀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일 수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스크 관련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 내부적인 모습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는 시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결국은 이제 시장 내에서 수급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수급은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번 주까지는 조금 오늘 우리 시장이 뭡니까? 정강으로 갔다가 호약으로 왔죠. 오후장에. 그 부분과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의 지난주 한 주간의 수급을 좀 살펴보면 거래소에서는 경계 심리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 말은 매도 압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지난번 급락 때처럼 아주 많은 물량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때는 뭐 하루에 7천억, 8천억도 나왔잖아요. 지금은 뭐 한 1,000억, 2천억 정도 나오니까 매도 물량이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경계 심리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뭡니까? 외국인들의 경계 매물이 나오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예요? IT 종목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잘 가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주도 섹터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연기금도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 한 주간 등락을 보면 코스닥 시장이 월등히 좋다 그렇죠. 코스피 시장은 뭐 오늘도 마이너스가 났고 지난주에도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는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게 이번 주에 선물 옵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에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거래소에서는 하방 압력이 커진다기보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계 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씩 매도 쪽으로 실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번 주를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수급을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연기금을 제가 이제 이렇게 기간에서 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한 2년 전부터 시장이 좀 바뀐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기간에서는 제일 큰 역할을 했던 투신이었는데 투신은 이미 개인 수탁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한매가 나오면서 힘을 못 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장의 주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연기금과 외국인과
개인이다 그렇죠. 이 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받고 있는데 연기금은 우리가 왜 좀 중요시하냐면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할 때 1차 상승을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주도했던 게 1차 상승은 연기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은 바닥권에서 항상 1차 상승은 선물로 대응을 하고 2차 상승에서 주식으로 대응하는 부분을 작년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고 올해도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면 이제 개인 물량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연기금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바닥권에서 상승을 일으키는 주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양봉이 나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는 상승하는 날과 하락하는 날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계속해서 만들었죠. 뭡니까? 주식 시장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 물량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 크면 우리 시장은 좀 플러스가 납니다. 플러스가 나고 반면에 연기금이 좀 중립을 유지하는데 외국인이 선물해서 매수를 하면 또 시장은 플러스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상승할 때 패턴을 보면 연기금이 매수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매수하면 시장이 좀 상승 기조를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하는 기조를 수급상으로 조금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뭐 예를 들면 오늘 시장 같으면 연기금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매수하면서 플러스로 갔다가 그 부분이 좀 줄어들고 옵션 부분과 연관돼 버리면 시장이 뒷장으로 가서 밀려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보면 뭡니까? 오늘 내가 장 초반에 물량을 사야 될지 혹은 장 후반에 사야 될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장 끝에 사는 게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연기금을 보면 이전과 좀 다르게 무조건 물량을 바닥권에서 지금 시장이 위험하니까 잡아라, 담아라고 해서 담지는 않죠. 그래서 좀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100선 아래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2100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를 하지 않는 모습을 거의 일정하게 좀 보여줬죠. 요거를 코스피 시장에서 만약에 놓고 본다면 퍼가 한 12배 정도에 붙으면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연기금은 예전처럼 막 마구잡이로 시장은 바닥권에서 시장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작년부터 좀 확인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한 퍼가 12배 정도 밑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연기금이 양호하게 수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래서 거래소에서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양호하게 들어오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시장이 많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뭐 연기금은 항상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참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고 연기금은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니까 시장이 어때요?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상승하냐 하락하냐 계속 예측을 하잖아요. 오를까 내릴까, 다음 주에 오를까 내릴까, 내일 오를까 내릴까를 예측하기보다는 이런 수급 구조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냥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오르겠다, 내리겠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뭐 오르겠다, 오늘 장은 오를 것 같다, 오늘 장은 좀 내릴 것 같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오는 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신다면은 굳이 뭐 꼭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게 수급 구조를 보면서 어떻게 외국인과 연기금의 이런 수급 구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시장의 등락이 좀 궁금하시거나 혹은 단기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외국인의 뭡니까? 장중 선물 움직임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연기금의 장중 주식 매수 여부를 강도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단기 매매 하시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움직임과 연기금의 장중의 주식의
매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장중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 구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이번 주에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 있다 그렇죠. 369, 12월 달에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콜드로블 뭐 지금은 상품이 더 많아졌죠. 뭐 그래서 그 만기일이고 그 외의 달은 그냥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제 옵션 시장이나 선물 옵션 시장을 주도하는데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선물은 지금 지난달 위에 보면 누적으로 한 2만 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한 60억 정도 내외에서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풋옵션은 살짝 매수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1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라는 거는 하방 쪽에 좀 대비를 하고 있고 선물 매수는 상방 쪽에 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좀 해보면 그냥 중립이라는 거죠. 크게 뭐 우리 할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 주 뭐 만기를 앞두고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단기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상승이나 하방 쪽으로 그렇게 크게 밀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민다고 해가지고 크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번 옵션 만기일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선물 옵션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기대치를 그렇게 높게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쪽에는 수익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처럼 미국장이 상승을 좀 꽤 했고 상승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날 그런 날 아래쪽으로 밀면서 제한적으로 등락을 보일 때 을외의 수익을 하방 쪽에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방 쪽으로 미국 시장이 나올 때 하방으로 밀어버리거나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하락을 한다면 내일장 우리장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장 미리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엇박자는 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옵션 만기일은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에 대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유용한 이야기들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또 종목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위원님께 이것저것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이번 주 전략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럼 다음 강의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삼성전자입니다. 결국적으로 삼성전자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를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바닥권에서 급락 이후에 상승한 이후에 지금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상승 탄력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기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삼성전자 수급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스탠스가 하방 쪽에서 상방 쪽으로 넘어오는 걸 확인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이 삼성전자 수급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우리 시장이 급락해서 반등을 줄 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도 압박을 크게 받다가 어느 정도 중립 스탠스로 옮겨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최근에 이제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조금 있죠. 뭐냐면 그동안에 삼성전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후에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상승 쪽으로 일부 전환이 좀 됐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경계 심리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이제 크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아래 위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저 부분이 옵션 만기 이후에 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시장은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을 보자는 것은 지금을 보자는 게 아니고 저 부분이 어느 순간에 매수로 강하게 전환이 되느냐 여부를 보자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냐면 삼성전자 수급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주에
개인들이 꽤 많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매도를 했고, 뭐 저 정도가 뭐 어떻게 보면은 물량이 좀 어쨌든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걸 수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의 급락을 맞을 때 하루에 이제 말이 날 때 삼성전자 하루에도 1,000만 주씩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주간 단위로 저 정도 나온 게 많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때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매도 압박을 가장 크게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30%라는 캡룰 적용 때문이었죠. 이 캡룰 적용 때문이었는데 이 30%라는 삼성전자 물량을 제한시키는 이 캡룰이 크게 보면 두 가지에서 우리 시장을 좀 압박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ETF와 관련된 물량과 함께 그다음에 뭡니까? 코스피 200과 관련된 부분에서죠. 코스피 200과 관련된 부분에서. ETF는 예전에도 삼성전자 캡룰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매수를 하지 못했고 이 30% 이상 매수를 못하는데 펀드는 운용해야 되고 그러면 펀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선물을 매수했죠.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초과된 물량을 매수했는데 그게 이번에 하락했을 때 굉장히 직격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30% 캡룰에 적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캡룰의 적용에 의해서 삼성전자 선물을 매수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ETF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됐죠. 그 룰을 없애버리면서 더 이상 삼성전자를 그냥 삼성전자를 사면 되지 삼성전자 선물을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했고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삼성전자 매도 압박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급락이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과 관련된 부분은 중간에 이제 얘기가 나왔죠. 원래 이 코스피 200에서 30% 캡룰은 6월달과 12월달만 두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저 부분이 수시 조정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갑자기 시장에 나왔죠. 어느 날 순간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 30% 넘을 때마다 그 순간적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3월달, 4월달 초반에 갈 때 33%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를 갑자기 다 팔아야 됩니다. 조정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물량들이 뭡니까? 일거에 시장에 쏟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물량이 갑자기 펀드 물량 대량 물량이 매도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시장 전체가 또 크게 급락하겠죠. 그런 악순환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큰 매도 압박이 됐고 실제로 물량을 외국인들이 줄여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에 의해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매도 압박을 받았고 삼성전자가 매도 압박을 받아서 큰 폭의 하락을 하니까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장은 뭡니까?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크게 급락할 수, 안 그래도 내려가는 폭을 막고 있는데 더 크게 맞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악순환의 시작이었고 어떻게 보면 30% 캡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게 인위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서히 조정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지금 하냐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물량을 줄여서 선물 매도하고 물량을 줄이는 상황. 그럼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했으면 뭡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했으니 삼성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야 되면 지금 정도에서부터 이제 뭡니까? 2분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1분기 저점이냐 혹은 2분기 저점이냐 우리가 최악의 시즌을 놓고 봤을 때 2분기 바닥으로 봤을 때 만약에 2분기가 바닥이라면 4월, 5월, 6월이 주식으로 보면 최악의 시즌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2분기 바닥이 되면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된다는 거 누구나 지금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가면 뭡니까? 주식은 먼저 선반이 되잖아요. 먼저 뛰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가면 주식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고 바닥이 확인된다는 거죠. 2분기 바닥론으로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5월 말이나 6월 초 되면 주식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삼성전자 물량을 매도해서 30% 밑으로 매도만 했던 펀드들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낮출 때 무식하게 팔고 올려야 될 때 또 무식하게 삽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뭡니까? 점점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시점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거죠. 주식 선물을 매도한 만큼 이제 그거를 주식으로 채워넣어야 될 시기가 조만간에 온다라는 거죠. 조만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 압박을 어느 정도 받는 부분이 매수로 전환이 되버리면 결국에는 뭡니까? 시장이 2분기 저점론이 이제 진짜 짚어지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경계심을 높여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탄탄한 시장이다라는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뭔가 여기서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계좌가 플러스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해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내 계좌가 50%, 60%, 100%, 200% 성장을 할 수 있지 계속해서 테마주 단기 매매만 쫓아다녀서 5%, 10%, 50% 앞만 먹어봐야 내 계좌가 2배, 3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언제쯤 주도주의 비중을 확 높여 들어가야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신다면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장의 매도 압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 압박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줄여놨던 삼성전자의 매수 물량을 진입해 들어올 거냐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자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벌써 이제 5월 10일 넘었잖아요. 5월 중순 넘었기 때문에 중순에 들어갔기 때문에 5월 하순이라고 하면 불과 이제 1, 2주 상간입니다. 그 1, 2주 상간이면 뭔가 시장이 실적 시즌도 끝나갈 때고 실적 시즌이 끝나가면 우리가 우려했던 매도 압박이 줄어들 시점이고 매도 압박이 줄어들 시점에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 수급이 바뀐다면 시장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업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업종을 보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요게 이제 지난주에 업종별 수급입니다. 업종별 수급인데 사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업종 등락이 꽤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이제 최근 5일간의 업종별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약품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좀 급등을 많이 했다 그랬죠. 오늘 급등을 많이 하면서 좀 퍼센테이지가 좀 좋게 나왔는데 이전까지는 시장 등락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좋지가 않았고 상승했던 업종들을 보시면은 종이 목재나 섬유무역이나 통신업종 있고요. 또 보시면은 기계업종이 굉장히 큰 폭을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서비스 업종들이 큰 폭을 띄었고 운송장비 업종도 좀 크게 띄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가요? 지난주에 한번 상승을 좀 주도했던 업종들이 어떤 종목들입니까? 대부분은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상승을 좀 기록을 했지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주도 섹터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비주도 섹터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의약품 외에 보시면 어떻게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못 올랐다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주간 등락으로 꽤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꽤 올랐는데 주간 등락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랬죠. 근데 좀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도 물량과 기관의 매수 물량에서 기관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이 정체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이제 주간 등락에서 나스닥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초반에 다우지수나 S&P 지수와 티격태격 하다가 막판에 좀 큰 폭으로 이제 오르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마무리 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마무리 지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을 잠깐 좀 보시면은 우리 시장에서 좀 보시면은 한 가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좀 나왔죠. 뭐냐면 애플입니다. 애플 주식을 잠깐 볼게요. 애플 주식을 잠깐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급락을 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받은 성과에 들어왔다고 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조정 이후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애플은 조정을 이제 넘어가지고
박스권은 이미 먼저 탈출했다 그렇죠. 상승 기준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물론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가지는 상징성과 IT 산업에서 우리 시장에서 가지는 삼성전자의 상징성은 파트너는 다르지만 상징성은 비슷합니다. 근데 항상 애플이 먼저 나갔을 때 우리 삼성전자 좀 따라가는 경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애플 차트 이제 오랜만에 제가 보여드렸는데 불과 1, 2주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그렇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고 또 뒤쪽에 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많이 상승되었던 가져왔던 부분에서 좀 보시면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제 테슬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냐면 테슬라는 보시면은 급락 이후에 바닥을 잡을 때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바닥을 잡아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의 바닥권을 확인한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날 10% 넘는 상승을 보여준 날부터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먼저 올랐고 조정도 먼저 받았습니다. 먼저 받은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박스권에서 일정 부분 한번 돌파 이후에 지금 뭡니까? 박스권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전체적인 박스권 기준에서 이제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계속해서 좀 틀어나가고 있죠. 제가 이제 이 테슬라와 애플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연장생산이죠. 우리 시장의 IT 종목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전에 우리가 업종별로 봤지만 상당히 조금 움직임이 제한적인 움직임 상에서 시장 등락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 IT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테슬라나 애플 시장, 미국의 나스닥에서 IT 기술 대형주를 보면 실적 시즌에서 우려감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어때요? 주가 흐름은. 주가 흐름은 이제 상승 쪽으로 완연하게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을 바닥을 잡을 때도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먼저 바닥을 잡고 상승을 했고 먼저 조정이 들어갔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박스권 상황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나 기타 삼성전기, LG화학을 비롯한 삼성 S대 대형주 종목들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죠. 어떻게? 결국 나스닥의 대형주 기술적 흐름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종목들은 먼저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 종목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기술 대형주 종목들,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지만 나스닥의 대형 기술 종목들을 보면 그 종목들은 이미 먼저 이쪽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렇게 반전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실시에 들어온 이후에 주도 섹터를 할 수 있는 의약, 바이오, 제약, IT 산업이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좀 정체되어 있고 시장 다른 상승률에 비해서도 현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스닥의 기술 대형주들을 보면 이미 저 박스권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상승 기준에 완전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충분히 개연성이 좀 있다 그렇죠. 그럼 이 구간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수급까지 같이 돌아서면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는 실시즌을 지나가고 있으니 이 구간은 경계심을 높이면서 조금 우리가 대비를 좀 하자라는 거고 이 구간이 지나고 나서 중간에 봤던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돌발 변수들 특히 중국과의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잘 보면 그 부분을 실제 노린다기보다는 미중 무역 협상, 실무 협상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절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 시장은 크게 하락 압박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러면 내려가야 될 구간에서 분명히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 생각했고 직전 저점까지 1,400대까지 다시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단기적인 상황, 중기적인 지금 위험 요인 그리고 장기적인 상황 다 봤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주까지는 뭡니까? 어떤 단기 매매 일단 치중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위주에 치중을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경계심이 좀 높아져야 되니까 비중은 좀 낮추시고 수익률은 좀 제한적인 설정을 한 뒤에 매매를 하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우리가 주도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실적 시즌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 눈치를 좀 보고 삼성전자 수급이 좀 바뀌는지 혹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대형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완전히 상승을 접었는지 보면 이제 서서히 뭡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서서히 지금 이제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이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수익을 냈다라면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이거와 이거를 밸런스를 맞출 시점이 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조가 10%, 20% 내외라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노릴 수 있는 구조는 뭡니까? 50% 이상의 종목당 수익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계좌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코로나19 때 받았던 데미지를 아직까지 회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걸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서부터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발동을 서서히 좀 걸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 쪽에 걸어야 됩니까? 당연히 좀 전에 보셨죠. IT하고 바이오 종목하고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서 걸었어야 되는 거죠. IT는 왜 걸어야 됩니까? 삼성전자 지금 안 좋은데요. 지금 IT 섹터 안 좋은데요. 하지만 미국 섹터 종목들 보셨죠.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앞서 나갔고 바닥을 먼저 잡았고 먼저 조정받았는데 이후에 조정받고 나니 급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단기와 장기 이제 맞출 때가 왔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내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급락을 좀 겪었던 내 계좌가 여기서부터 이제 단기 매매로 회복을 좀 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매매로 뭔가 플러스 알파로 갈 수 있는 마치 지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IT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기 전에 바닥론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깊었을 때 100% 이상 수익 나온 종목들이 속출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시점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때 전체적으로 어느 포커스에 맞춰서 매매를 어떻게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난 한 2달 정도까지 시장을 겁내지 말고 종목에 집중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다면 오늘은 뉘앙스가 이번 주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그렇죠. 그 달라진 뉘앙스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에도 집중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이제 점점 맞춰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 매매에서 일단 비중을 너무 높이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낮추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셔야 되고 그 확보된 현금으로 장기적인 주도주 쪽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딱 필요한 말은 그냥 이걸로 좀 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기적으로 경계심을 높이고 중기적인 변동성에 조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인드가 좀 유연해져야 됩니다. 지금은 좀 유연한 마인드로 시장에 따라 접근을 하셔야 되고 다만 원칙 적용은 아주 단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는 지금 한두 달간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익숙해져 있는데 결국 이 주도주를 가지고 장기적인 매매로 좀 수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 원칙이 단호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저 섣부르게 10%, 20% 수익 났다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퍼센트 손실 났다고 해서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장기적인 매매는 뭡니까? 아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꺾일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일단 시장 상황이 시적 시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만 이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단호한 원칙 적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중을 말씀드리잖아요. 비중을 말씀드릴 때 뭡니까? 지금 말씀드릴 때 요런 비중으로 왔었죠. 단기적인 매매 한 30,
단기 한 30, 현금 비중 한 40 정도 왔다면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이 비중을 유지를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단기 비중은 뭐 한 30에서 20 정도 유지를 하신다면 장기 비중이 뭡니까? 5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50% 이상 올라야 되고 현금 뭐 10에서 한 20% 정도 비중을 좀 둬야 되겠죠. 시장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좋아지는 상황으로 들어가면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 시장은 충분히 이제 그런 배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 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쉽게 오다가 이번 주부터 좀 생각이 많아졌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그런 시점이 왔으니까 그런 변화의 시점이 왔으니까 생각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머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그림을 그려나가야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연한 마인드와 단호한 원칙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는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서울경제 이지환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 내용을 포함해서 더 유용한 정보들 많이 준비를 해두셨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같은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